인슐린 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죠.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가 포도당을 더디게 흡수하게 되죠. 이러한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3형 당뇨병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보통 당뇨병 하면 대부분 제2형 당뇨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질병이 거의 당뇨병과 기전이 같다. 제3형 당뇨병이라고 해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기억력을 잃는 그런 노화성 질환이 아니죠. 예전에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구가 쌓이면 쌓일수록 대사질환이네, 만성질환이네, 당뇨병이랑 비슷하네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왜 알츠하이머병을 우리가 제3형 당뇨라고 불리게 됐는지, 그리고 이 대사질환이라면 또 예방이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그럼 당뇨병이 생기는데 당뇨병이 안 생기고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알츠하이머병과 인슐린 저항성이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이게 아주 밀접해서 제3형 당뇨병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바로 뇌 속에서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슐린 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죠.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이 뇌가 정말 작은데 그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제대로 활용하려면 바로 인슐린의 도움이 있어야죠. 인슐린이 있어야 세포 속으로 이 포도당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가 포도당을 더디게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뇌의 기능이 바로 기억력, 사고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뇌 속의 당대사가 왜 문제가 될까요?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이 과정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당뇨병과 같은 카테고리라는 면에서 많은 부분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고탄수화물, 고당분 식단, 우리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 정제탄수화물, 하얀 가루들이죠. 밀가루, 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이죠. 많이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요. 이게 뇌세포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사실 산소 소비량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죠. 만약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이 되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만성 염증 상태는 뇌의 혈관과 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걸 더 가속화하는 게 있어요.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환자들 최근에 부검 결과를 논문으로 난 게 정말 센세이셔널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뇌동맥에 동맥경화가 엄청 심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안에 이 노란색이 기름처럼 보이는 것들이 동맥경화였어요. 즉 동맥경화는 뇌로 가는 혈류를 더 방해하게 되겠죠. 피가 흐르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니까요. 즉 뇌동맥의 동맥경화가 알츠하이머병에 더 관련된 병리 기전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 좋은 단백질이 쌓이고 이런 것들은 그 현상학적인 거고, 이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동맥경화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나는 비만이지만 내
왜 뇌는 괜찮은데 알츠하이머병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뇨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어떤 장기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형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여자분들 중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이게요, 또 이 질병이 있는 분들이 산부인과 가시면 맨날 듣는 얘기가 살 빼세요, 당뇨 안 생기게 조심하세요 이러는데요. 이게 당뇨가 생길 소인을 갖고 있는데 그게 트리거가 유전자에 그 탁 열리는 게 난소에 먼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췌장 그리고 그 혈당 관리 이런 부분이 나빠지는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어떤 분들은 뇌가 더 취약한 거죠. 그러면 알츠하이머병으로 가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 식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당분, 정제탄수화물 줄이고 제가 늘 말하는 술, 면, 빵, 떡, 국물 요리를 줄이면 당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당? 식후 혈당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사의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표현은 조금 심도 깊은 이야기라서 다른 영상에서 한번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줄이고 우리 뇌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름은 사실 오메가3, 오메가9 이런 것들이죠. 즉 올리브유나 들기름, 또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잘 드시는 거예요. 요즘에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게 우리 지중해 식단 아니겠습니까? 지중해 식단이 모든 병에 가장 좋은 식단으로 알려진 그 계기도 항염증, 항산화, 또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 식단의 핵심이 바로 생선을 즐겨 먹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매일매일 이렇게 퍼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생선을 드시고 좋은 기름을 드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이게 당뇨 관리에도 똑같고요. 뇌 기능에도 똑같고 특히 알츠하이머병 관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위해서도 좋지만요.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으신 분조차도 질병의 이행을 매우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 혈류의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측류가 잘 생길 수 있게, 그러니까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계속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죠. 바로 중강도 이상, 할 수 있으면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즉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어떤 사람은 걷는 것조차 운동이 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론상 걷는 것은 혈관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른 장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즉 숨차게 뛰시는 것, 그 정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혈관 건강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즉 걷는 것만 너무 하지 마시고요. 계단 오르기만 너무 하지 마시고 중간에 좀 빠르게 뛰고 숨차게 뛰는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다른 당뇨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번에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운동과 영양만큼 그 정도로 강조했던 게 일찍 자는 것,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주무시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밤을 새우지 마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긍정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혈관 건강 관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이 많이 진행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의 뇌혈관은 동맥경화가 아주 심했다. 즉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이 질병 악화에 아주 큰 요인이 됐더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맥경화를 관리하려면, 동맥경화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금연입니다. 또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앞서 말씀드린 식사와 운동 외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괜찮은지, 또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 동맥의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뇌혈류가 원활해야 뇌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요. 노폐물을 배송시킬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제3형 당뇨병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을 좀 알아봤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단순히 나이 들면 그냥 생기는 질병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뇌의 대사와 혈관 건강 문제로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대사질환이다. 이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예방할
건강할 수 있을지,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 길이 보이실 거예요. 오늘부터 뇌 건강을 위해서 작은 실천 하나씩 해보세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당분이 많은 음료, 그리고 콜라나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를 줄이는 것이 가장 작은 변화지만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또 중년 이후의 분들은 면 요리나 국물 요리로 끼니를 때우지 않는 것이 작은 실천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건강을 만들어가는지 몸소 결과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는 긍정닥터였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